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기 KBS까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KBS는 제보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정 60분에서 뭐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 채택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냈고 아시다시피 KBS, MBC, SBS, JTBC, YTN, 채널A, 채널A, 어, 하여튼간에 6군데를 제가 그 대통령께 민원을 넣었던 내용, 어, 총 페이지 수가 한 84페이지 정도가 돼요. 용량이 그 1000부짜리도 조금 있고 해서 어, 30, 한 2메가 정도 되는데, 일단은 그거를 첨부를 하고,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추가로 조금 뭐 간략하게, 대통령께 보낸 그 민원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또 함축을 좀 해서 요약을 좀 해서 본문 내용을 적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에 제가 언론사에도 하나를 제보를 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일반 언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쪽을 제일 먼저 일단은 보냈고, 그래서 오늘까지 한 7군데를 제보를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백분 토론이 방영이 됐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 뭐 한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끝까지 듣고, 이후에 방송이 아닌 유튜브에서만 연장 토론을 하는 것까지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 100분 토론에서 다룬 내용이 검찰 개혁안이에요. 근데 그 수사권은 기본적으로는 경찰한테 넘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네 명의 패널 중에서 둘둘로 갈려졌는데 한쪽 그러니까 쟁점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 검찰청 없애고 뭐 저기 안 없애고 이거보다는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정도냐.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한 게 검찰로 넘어왔을 때 검찰에서 보기에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또는 수사 내용이 좀 미비하거나 추가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검찰 개혁안이 뭐 이유 막론하고 검찰의 그 권위가 뭐 그 뭐라 그러죠 파워가 너무 셌다라는 것 자체도 저도 뭐 직접적인 법조계 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러니까 1차 조정, 2차 조정이 있고, 뭐,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검찰 폐지안이 뭐, 9월 25일인가 통과를 본회의에 뭐 상정을 하는가 본데, 그렇게 통과가 됐을 때, 이게 정말, 우리는 실제로 지금 피해를 당한 상태로
직접적인 사람이잖아요.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심이 정말 많았었는데 양쪽 패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직접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도 제시를 하고 설명도 하고 찾아가서 뭐 설명도 하고 뭐 통화상으로도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민원도 넣고 쌩 난리를 지게 봐도 이게 검찰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좀 못하는 거다.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춰져야지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수사의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뭐 평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과 후 뭐 그러면서 평균 그 수사를 마무리하는 종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55일 뭐 50 며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기 등과 관련되는 내용도 2022년 2월부터 해서 24년 12월 제가 알기로 23일인가 그때 송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가 뭐 12월 30일인지 그 전에 이제 송치가 되든 그렇게 했는 시간 이런 걸 따져보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50 며칠 한 두 달 가량 수사하는데 뭐 수사 종결을 해서 뭐 기소를 하든 이제 그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그런 그런 기간이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이게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강력범죄와 뭐 지능범죄 또는 그 경제범죄 이런 중대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경찰에서 할 수 있을 정도냐? 뭐 중수본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검사 딱지를 떼고 거기에 뭐 좀 고위 경찰로 뭐 가서 합류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경찰과 그 검사의 숫자 비교를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경찰이 한 13만 명, 검사가 한 2천 명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수사의 능력이 뭐 그 특정 대학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다가 뭐 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대학을 이야기를 해요. 경찰대학에서 졸업한 숫자가 뭐 수천 명이 되는가 본데 제가 경찰서를 가보면은 민원실에 앉아 있는 젊은 경위가 있어요. 젊은 경위가 그 사람이 경찰대 출신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젊은 사람이 경위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됐고 진형범죄, 경제범죄 이런 좀 중대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따졌을 때 지금까지는 지휘만 받아갖고 오다가 지휘를 받아오면서 수사를 해오다가 지금은 전적으로 경찰한테 다 주어졌을 때 저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경찰서에서 저희 사건은 한 1년 3개월 동안 4번의 수사관 교체가 있었고, 울산경찰청을 넘어간, 저기 4번의, 수사관 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송치가 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것. 어제 분명히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송치되는 거는
한 달 내로 리뷰가 끝나고 뭐 기소, 불기소를 결정을 해야 되고, 불송치된 건은 최장 90일 동안 검토를 해서 뭐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퍼센테이지로도 1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그 수사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수사관 교체에다가 불송치를 했는데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고 추가로 5개월을 또 수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고 넘긴 거를 또 울산경찰청에서 9개월 가까이를 쥐고 있는 상태. 총 2년 7개월인가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먼저 저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방송국 언론사에다가 보내는 거 플러스 내일까지 제가 뭐 지금 계속 작성 중에 이제 줌을 하고 있는데 의견서를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 거의 1시간 가까이 뭐 이야기했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고발인 의견서를 뭐 내일까지 작성을 해서 거기까지 갔다 오기는 그렇고 제가 등기로 접수를 하려고 해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경찰이 엊그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범죄 일람표의 시세, 뭐 종가 기준 그 마지막 그 란에 보면은 시세 그러니까 뭐 개인 이제 스태킹한 사람들 정보, 그 다음에 암호화폐 종류, 그 다음에 수량, 암호화폐 수량, 그 다음에 시세 종가 기준, 그 다음에 이거를 원화 환산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로우는 떼야 된다.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그게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아닌지 그거를 설명을 했던 내용을 다시 문서로 지금 해서 고발인 의견서를 제가 제 기억으로는 벌써 울산경찰청에 고발인 의견서만 이번이 5번째인지 6번째일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원화로 환산을 해놓는 것 자체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금액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금액 보장으로 해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쓰는 내용 중에 내가 어떠한 날짜에 어떠한 암호화폐를 뭐 몇 개를 했다. 이거를 스테이킹을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스테이킹을 하는 최대의 단점이 하게 됐을 경우에 최대의 단점은 거래소의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을 못한다가 가장 큰 최악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를 적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더리움이 2021년 4월 15일에 0.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0.36 뭐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 0.37개를 스테이킹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 보면 100 몇만 원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거를 그 당시에 그 거래소에 그 그날 시세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워낙에 이거는 일자로는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월 베이스로 제가 그거를 대충 보니까 이게
이 하나로 제가 이 뭐 그 사람들이 저기 US 달러로 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로 계산을 하길래 이 코인마켓캡의 차트를 가지고서 보면은 21년 4월에 가격 변동이 216만 원이 최저가고 최고가가 약 31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하면은 한 개를 했을 때 그때 어 여기서는 뭐 0.37개를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100몇만 원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은 그 이 당시에 21년 4월 달에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그 정도였는데 현재 25년 9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충 보면은 이게 한 달은 채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17일까지 움직이는 그 범위가 변동 범위가 589만 원에서 66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 이상 상승이 됐어요. 근데 이게 2022년쯤에는 이게 한 22년 약 그 한 4, 5월 달 이때쯤 되면은 이거는 100만 원대로 내려가 있었을 거예요. 이 최고가가 아마 이때쯤은 한 200, 한 30만 원 정도 됐을 거고 최저가는 약 그 100,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격 차이가 변동이 그렇게 심한데 이거를 재단에 우리가 스태킹을 한다고 맡긴 거는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을 그러니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데는 이 세상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비트나 이더 USDT를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USDT는 예전이나 지금은 차이가 없고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뭐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21년 4월 15일 대비해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1점 몇 배가 상승이 됐어요. 그게 백수십 프로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22년 아까 말씀드렸던 뭐 4, 5월 달 이때쯤이면은 거꾸로 내가 넣었을 때 그때의 시세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그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던 건 원금은 수량으로 암호화폐 뭐에 대한 수량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냥 이거는 비트 이더 USDT, KOK 이거를 했는 거를 준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해지하면은 뭐 KOK로 그 당시에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은 KOK로 받으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이처럼 이렇게 그 피고인 측, 범죄자 측에서 가격 금액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몇 개를 했든 간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금액이 확 올라가는 한 배 이상이 되는 이 금액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범죄 일람표라는 것을 잘못 작성을 해놓음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의 힘든 그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냐? 한 번이라도 스테이킹을 해보고 해지라도 해보고 해지를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수사를 한 쪽은 누구냐? 경찰이라 이거예요. 일선 경찰서든 지방 경찰청 같은 경우 이러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중대 범죄 그 경제 범죄 중에서 중대 범죄에 속하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선 경찰 또는 그것도 일선 경찰서
강남경찰서에는 한 명이 담당을 했어요. 지방은 왜 그러냐? 지방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가상자산 사기, 가상자산 범죄가 사기로 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전부 다가 스테이킹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수량을 그들이 뭐 기준을 세운 그 수량을 줌으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거래소의 역할과 비슷한 거죠. 준 돈만큼을 내가 거기에서 발행한 거를 받게 되니까 이런 류의 범죄들이 거의 다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정말 희귀 경우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거기 공소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기가 돼 있듯이 돈을 받아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검찰이 검찰이 검사가 판사한테 답변을 하기를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거 자체는 배임으로밖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 제보를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서 수사를 해서 피해자들을 방어를 하는 건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범죄자들한테 좋은 기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현금이 오고 갈 때는 계좌 이체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돈다발로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가상자산 범죄는 가치가 만들어졌는 거를 이거는 익명성의 그 이 뭐 주소기 때문에 지갑이라는 게 주소잖아요. 암호화된 주소 간에 암호화폐들은 이동이 되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주소를 우리는 공개 키라고 해요. 이 암호화되는 주소끼리를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암호화된 이 암호화폐밖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암호화폐만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재판에서 또는 경찰 입에서 피해자 입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뭐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고 찾아봤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약 한 490, 490억 90억 주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오늘 가격이 약 한 7만 8천 원인데, 이거를 곱해보니까, 아니다. 금액적으로는 약 534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비트코인을 뭐 그냥 2,100만 개라고 다 발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1억 6천만 원을 계산을 해보니까 30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과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은 상징성만 가지고 있고, 뭐, 소위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골드인데,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가 1억 6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거의 1억 7천만 원까지 갔던 건데 비트코인 한 개가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뭐 몇십억 개, 몇백억 개의 몇백억 개의 주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천만 단위로 나눴을 때 7만 8천에 0을 한 개 더, 0을 한 개 더 보태면은 70만 원, 한 개 더 보태면 700만 원. 그세 개를 붙여도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과 비트코인 한 개는 1억 7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로 표상화되는 뭐 전자적인 뭐그 디지털로 표상화된 뭐 가치를 가진 뭐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금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금 가격이 아마 지금 3,50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USDT고 뭐 이건 이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정말 빨리 찾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뭐 정보방이라는 쪽에서 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뭐 이것저것을 좀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우리가 제가 갔을 때 뭐 그 갔다 오고 나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그 정인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를 시키고 강제 구입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방해라는 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엄벌 탄원 그러니까 정인에 대해 가지고 정인 뭐 채택을 위한 탄원서를 보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강제 구인이 떨어졌다. 자기들이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판사가 탄원서를 봤을지 안 봤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서류적으로 받아가지고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6월 달부터 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인 출석을 하라고 송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경찰하고 담당 경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통상은 이게 워낙에 뭐 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은 불출석을 계속해서 과태료를 때리면은 50만 원 정도를 통상은 때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송 씨라는 사람은 200만 원을 맞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출석을 며칠 날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200만 원인가 때렸어요. 근데 이자는 수차례 이 정인 출석을 하라고 보냈는데 판사 입장에서 이게 법정을 모독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과태료를 이 불철석에 대한 과태료를 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강제 구인까지 명령을 했어요. 이게 탄원서 보내봐야 몇 장을 보냈을 거며,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 명령이 떨어졌다.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법정에 몇 명이나 왔었는지 그거조차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뭐 주장이 잘 되는 건 지 거고, 지가 잘해서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무리가 결국에 누군가를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웃사이더예요. 하는 역할 자체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관중이에요. 경기를 하는데 그 결과에 플레이어가 선수가 실제로 한 만큼의 결과가 뭐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열심히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정말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거를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을 때 어시스트 잘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라이커가 개인 플레이를 정말 잘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관중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훈수 뜬다고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 그 거기에서 그 방에서 뭐 자기들이 그런 성과를 냈다라는 식의 표현을 보면서 저는 그냥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저에 대한 후원을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쪽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자료 니들한테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씩 내가 니한테 후원해 줄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하겠느냐라고 줬을 때 할 수 있으면은 해보시든지. 그 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 뭐 짧은 단기간에 뭔가를 스타디를 하고 서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들은 실질적인 지금은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이 전혀 없어요. 저도 그래서 23년 1월 25일에 대검 고발에 대표 고발자로 제가 나선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움쩍도 안 해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오늘 어떤 분이 뭐 그런 내용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장님, 뭐 거기에서 뭐 후원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뭐, 이 기분 이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그냥 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신경 안 쓴다. 근데 거기서 하는 짓거리가 사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데 잘못된 주장,
또는 뭐 정상화라고 했을 때 정상화를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든가 이런 거, 반대적인 이게 그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수개월 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방에. 거기 보면은 저희 단톡방에 있다가 있는 분들도 지금 들어가 계시고 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방에서 그러니까 강퇴를 당하신 분들도 거기 계시고 또 비대위 쪽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들어와 있고 잘은 모르지만은 전 재단 이사장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자 집단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캡처를 뭐 받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거를 여기에 이 방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짓거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비대위에서 맨날 떠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후원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실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후원금 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뭐 이 했는데 주음을 한 내용조차도 뭐라 그러더라. 뭐 그 내용 올라와 있는 내용이 보면은 거기에서 한 내용까지 또 누군가는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전달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어떻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인간 같지 않다. 또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한 3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뭐 비대위든 뭐 정보방이든 실천연합이든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뭐 이 맞든 틀리든 실제로 비대위에서 실제로 고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송치가 되고 기소까지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경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경찰이 선제적으로 제보를 받아가지고 인지수사로 2022년 2월부터 했고 그때부터 쭉 오다가 오는 중에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했고, 그렇게 해서 한 8개월 하고 나서 고소인들이 이제 고소를 한 거라,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피해자들 많이 만났지만은 그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뭔가를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신세 한탄 없고 뭐 이런 식의 뭐 만남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얼만큼 힘들어 할지를 이해를 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생겨 있는 단톡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이 있고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수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인사하는 보시 하나가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아예 여기에 글 쓰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뭐 이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단톡방에서 뭐 글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다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용도로 정보방이라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또 별 뭐 사람들이 에, 글도 올리는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그걸 닫아버렸던 거죠. 하나라도 신경을 덜 쓰는 게 나으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고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가는 방이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코퍼레이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들 보면은 전부 다 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들이 했다는 거는 탄원서를 엄벌 탄원서라고 했지 정인 채택을 위한 탄원서를 썼다는 내용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간과하고 뭐 그냥 넘겨 받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특정인 이번에 500만 원 부과되는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그렇게 넣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결과가 한번 나왔고 오늘에서야 오늘 수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다 했던 내용이에요. 오늘에서야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댓글 달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가 또 읽어내는 일이다는 식으로 글을 올린 사람도 봤어요. 뭘 했는데? 저는 거기에 보면은 뭐 과한 좀 이 표현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가리기를 하고 하는 거는 그 방장이 좀 사람이 좀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웃사이더맨이다. 그냥 관객이다, 관객. 관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을 이렇게 하고도 욕을 얻어먹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전화 주신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좀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 다 욕 얻어먹는다.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 얻어먹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갈 수가 있다. 그거엔 별 신경 안 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을 욕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 직속 상관을 욕을 하거나, 유언 비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그냥 피해자 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동료로서 그렇게 하는 건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들은 뭐에만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문제를 확실히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당되는 공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풀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사기라고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법원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일단은 붙었다. 좋아요. 뭐 붙든 안 붙든 뭐 저는 그 사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그냥 추가로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탄원서 기다림, 정보 거기서 몇 개 날라오는 거 공유하는 거. 이 제가 뭐 그냥 좀 이 제가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안 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거를 캡처를 떠갖고 주셔요. 실제로도. 근데 저는 보고 있었죠. 쭉 보면서 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가는지, 실제로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하등에 도움이 돼요.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은 범죄자 하나만을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비교 불가해요. 할 일 다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뭐 그냥 방관자로 있다가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자기가 하던 패턴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 하나 운영을 하는 게 그게 뭔 뭐 일이라고 볼 수나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모든 거를 다 대보고 있고 안 되는 것도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저는 정말 이 일을 지금까지 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그랬던 게, 저 나이도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고 거의 60이잖아요. 뭐 외국 사람들은 몇 살이고 하면은 몇 년 몇 개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한 뭐 59년 한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지났죠.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지금까지 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비교 불가라는 거를 사실은 알 건데 왜 그런 표현들을 하고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공치사를 듣고 싶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이 생긴 거를 취하는, 아웃사이더가 취하는, 골을 넣었으면 골을 넣은 사람이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관중이 그 상을 받겠다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그 박씨라는 사람한테 과태료가 500이 떨어지고 강제 구인 명령이 떨어진 이유가 정말 자기들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정인을 세우라고 보낸 탄원서가 있는지 엄벌 탄원서라면서요. 정인을 엄벌을 하는 탄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냥 있다가도 내용 올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와, 참, 생각이 저게 애들 수준도 안 되구나. 뭐, 애라고 하는 게 요즘 초등학생은 대단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이 사기가 이미 그거는 제 손은 떠났어요. 제 손이 뭐 처음부터 닿지도 않았던 거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러면은 나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고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범죄 일람표에 있는 원화로 환산이 돼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밝혀져요. 절대로 이걸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배상명령 신청하면은 된다고 해야죠. 떼글이 뭐 어떤 분이 자기가 저는 직접 시야를 뭐그 시야라는 것도 헛일이고 해서 안 헤아려 봤는데 어떤 분이 뭐 그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이 한 2천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번 공판 때 왜 그런 내용을 말을 했을까? 배상명령과 관련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계속 주도를 하니까 배상명령 신청을 계속 하도록 뭐 하면은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얼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배상 신청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김판종 씨에 대해 가지고 배상명령 신청을 한 거잖아요. 다 그쪽에서 다 줘야 된다는 의무나 이런 게 뭐 이 법적으로 이게 맞느냐?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일부만 인정을 해주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애둘러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배상명령 신청 거기 그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뭐 배상명령 신청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올라와요. 헛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근데 그거는 배상명령 신청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네,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제가 문제시 하는 게 아니고,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배상명령 신청이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놈들이 하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장에 간다고 하니까 뭐, 똥찌개 지고, 걸음지고 따라간다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배상명령 신청해가지고,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은 거기서 발언권이 있어요. 재판에서. 발언을 해도 돼요. 그것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볼까 이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언을 하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떼거리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거기에서 직접 뭐 대표자 격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자리에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인들이 왜 안 나오고 한주기가 왜 지금 이게 신병 인도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판 관련해 가지고도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부 다 피고인 측의 정인들만 계속 불러가지고, 피고인 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쪽에서 옹호를 해주는 발언 쪽으로만 갈 사람들만 정인을 부르지 말고, 피해자 측에서도, 사실 저희 사건이 진행이 되면 저는 정인석에 앉을 생각이에요.
거꾸로 요청을 해서라도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되치기 위해서는 제가 정인석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 단체는 정인석에 앉아가지고 저들이 주장하고 저들이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할 말이 있을까 싶어요. 스태킹은 뭘로 했는데요. 피고인 변호사가 뭐 강무식이님 대표시잖아요. 스태킹을 뭘로 하셨어요? 현금으로 하셨어요? 현금으로 했다고 하면 위정이에요. 위정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볼장 다 봤죠? 그러니까 못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경찰이 수사를 잘해줄 거고, 검사가 죄를 잘 밝혀줄 거고, 판사가 유죄로 땅땅땅 때려줄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지들이 하는 역할은 없어요. 저는 경찰하고 요번에 또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검찰로만 넘어가면 저는 무조건 하고 검사를 찾아갑니다. 서류로 넘어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이해를 다 한다? 어려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또 하나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게 검사가 네 번 바뀌었다는 거, 그 사람들 자체도,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재판이 쭉 진행이 됐는 거를 그날 들으면은 사람이 듣고 기록물을 다시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알고서 뭐 다음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글로 있는 속기사가 써놨는 그런 내용만 읽어가지고 이제 요번 차수부터 11차부터 또 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한테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좀, 뭐, 그, 사건을 계속 가져가야지. 뭐, 인사발령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연속성이 없잖아요.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고요. 정말,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군가가 해주겠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범죄자들 측과 관계가 있는 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할게. 지금까지 했는 자료 다 둬. 라고 했을 때 그렇게는 못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당장이라도 넘겨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헐뜯고 싶고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시당초 저런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개인의 뭐 그 저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사, 언론사, 국회 뭐 신문사, 그 언론사 예전에 뭐 조선비즈하고 국민일보하고 뭐 다 이렇게 뭐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제보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려워들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슈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된, 그리고 사람들이 이 범죄가 얼만큼 흉악하고 그런 그 범죄인지, 수법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뭐 그 잘 모르고 있어서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본 상태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렵구나. 왜 어려우냐. 돈도 없고,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도 엉망이고, 그거를 이 법으로 해결을 하는 데에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 될 쪽이 되려 본의 아니게 피해자는 뭐 죽으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가해자들은 펄펄 나는 돈으로 치대서 뭐 변호사 11명 사는 거 봤잖아요. 17명 선임을 해서 6명 사임하고 11명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명 변호사를 얻기도 힘들어요. 그것도 수임료 정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정말 적은 거 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변호사 서울에 있을 때는 진술 때마다 그래도 뭐 변호사하고 동행을 했지만은 여기 와가지고는 변호사 한 번 경찰 방문조차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제 백분 토론에서도 수사관들이 개인적으로 할당을 받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보안 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떨어졌을 때 순서가 지금 하고 있던 거 순서적으로 선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쭉 처리를 하면은 보안 순서는 제일 뒤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근데 보안 수사조차도 없으면은 우리가 불송치 됐을 때 재수사를 하라고 이런 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깨져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전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이의 신청. 이거는 무조건 하고 검찰로 넘어가요. 우리는 불송치 됐는 게 검찰로 넘어가서 90일간, 최대 90일간 뭐 리뷰를 하고 이거를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재수사 요청이 갈 정도로 우리 사건은 제가 보냈던 내용은 부실 수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일선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국수본, 광수대 이런 쪽에서 좀 더 그 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고 했을 때 강력계 경력이 많은 이런 수사관이 아닌, 그리고 경감 정도 되면은,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감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해서 경찰 내에서는 못당에 해당이 되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위치에 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9 to 5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하면은, 그래도 월급 나오고, 오버타임이라고 조금 끌적거리면은 오버타임 나올 거고,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행정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 대충 하지 못하도록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증거 자료라든가 뭐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뭐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 뭐 우먼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자 그 변호사기 때문에 선불로 줘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선불 준 걸로 일단은 마무리예요. 돈 관계는. 근데 그게 계약서 상에 뭐 승소를 했을 때 뭐 이 승소금이라 그러나 뭐 갑자기 그 이게 아닌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돈을 좀 더 더 받겠다는 이런 계약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제 100분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변호사들이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돈이 크니까. 그러면은 수임을 하면은 돈 먼저 받잖아요. 이기든 지든. 사소한 사건 별로 뭐 다루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경찰, 그렇죠. 검사도 월급쟁이죠. 소위 말해서. 판사도 월급쟁이고. 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든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변호사는 그냥 사업가니까 돈 먼저 뭐, 이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뭐, 이쪽에서 돈을 먼저 받아요.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서 유감입니다. 뭐 이러면 끝나겠죠. 그럼 남는 거는 누가 남느냐? 우리만 남아요. 피해자만 남는다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23년 11월, 10월 그때쯤에 제가 세 번째 경찰관을 만나고 피해자 진술을 할 때 만났던 그 수사관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피의자, 범죄자는 모른다 하면 되고, 뭐 입 다물고 있고, 내가 안 했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고, 경찰이 그거를 다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증거 자료, 뭐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피해자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변호사가 또 해주느냐? 못 해줘요. 우리와 같은 그 정도 수임료 받아가지고 절대로 그거는 원 오브 댐의 아주 마이너한 사건 한 개요. 마이너한 케이스 한 개라고요. 그거는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준 그 금액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하시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은 제발 저도 좀 자유로워지고 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저는 맨날 집에서 이런 내용들만 계속 생각을 하고 찾고 작성하고 전달해서 뭐 이걸 이제 우리 사건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런 것만 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뭐 놀이를 하고 뭐 그런 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웬만한 사람이면은 우울증 올 정도로 폐쇄돼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누구 하나 제대로 뭐 이 말 내용을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때 위안이 되고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있어요, 저한테는. 현재로서는. 미국 파트너. 이 적어도
제가 우리 협의에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뭐 말씀을 오프라인에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고 뭐 온라인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피해를 받고 이게 또 대출이 끼어 있고 또 많은 친인척 가족들을 소개했고 그런 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